펜보이와 첨첨, 갤럭시 힐즈라는 마을의 오즈의 집 위 거대한 금수탑에 살고 있는 맨 아티카라는 히어로의 광팬이자 슈퍼히어로 옷을 입은 펜보이와 그의 절친한 친구 첨첨, 이 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정신나간 일상을 다룬 니켈로디언에서 방영했던 만화죠. 이번에는 이 만화에 대한 알아도 쓸데없는 TMI를 알아봅시다. 펜보이와 첨첨의 제작자 에릭 로블레스는 프레디에이터 스튜디오가 제작하고 닉툰즈에서 방영했던 랜덤 카툰즈라는 단편 애니메이션 소개 프로그램에 펜보이라는 제목의 단편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니켈로디언 측은 어떤 한 파일럿 만화를 그림체가 기괴하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대신 이 펜보이를 선택했으며 이후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어 2009년 8월 14일에 첫 에피소드를 방영했습니다. 제작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파일럿 에피소드는 게임기도 있고 슬러시 기계도 있는 아이들이 종종 모여놀던 어떤 편의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파일럿 에피소드와 본편에는 소소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펜보이의 복장이 흰색이었고 프로스티마트의 직원 레니는 흑인으로 변경됐고 펜보이의 우상은 펜맨에서 맨 아티카로 변경됐습니다. 이 펜맨이라는 단어가 본편에서 한번 언급되는데요. 슬러시를 지불할 1달러가 없어서 프로스티마트에서 무전 취식하고 도망가려는 펜보이 앞에 달러 제조기라는 기계가 나타납니다. 이 기계는 미래의 펜보이가 보냈다고 하며 나중에 이 달러 제조기의 부인도 미래에서 오게 됐는데 이때 달러 제조기의 부인이 먼 미래에서 이 친구 펜맨 박사가 이 시간으로 오도록 프로그래밍 했다라는 대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 펜맨은 미래의 펜보이라는 설정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달러 제조기의 플레임은 DJ 달러 T 더 달러네이터이며 터미네이터의 패러디입니다. 펜보이의 플레임은 펜보이 토비어스 크레네플 3세입니다. 첨첨의 생일은 6월 19일이고 펜보이의 생일은 5월 9일인데 이 날짜는 제작자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 둘은 같은 집에 살고 항상 붙어 다니지만 형제는 아닙니다. 펜보이와 첨첨은 햇빛을 많이 쬐면 야만인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같은 반 아이들에 비해 첨첨은 키가 작고 어려 보이는데 제작자가 말하길 펜보이가 첨첨을 자신의 반에 몰래 들여보내서라고 합니다. 이 만화의 초기 설정을 다룬 제작자가 직접 쓴 더 펜보이 바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글의 첨첨 문단을 보면 사실 첨첨은 3학년이다. 펜보이가 첨첨을 자기 교실로 몰래 끌어들였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첨첨은 목이 안 보이는데 진짜 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큘라라는 목 전문 의사 선생님에게 목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아큘라 의사 선생님은 진짜 드라큘라라고 합니다. 첨첨에게는 침침이라는 이름의 사촌이 있습니다. 영어판 이름이 먹먹인데 첨첨을 거꾸로 한 것 같습니다. 첨첨을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바로 요라는 여학생인데요. 요는 첨첨을 너무 좋아해서 첨첨을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항상 펜보이가 자신과 첨첨 사이를 방해해서 그녀는 펜보이를 눈엣 가시로 여기죠. 언제 한 번은 펜보이의 뇌가 빠진 적이 있는데 그 뇌를 몰래 숨겨서 펜보이를 따돌린 뒤 첨첨과 같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첨첨에게 펜보이의 뇌를 숨겼다는 사실이 들키자 순간이동하고 도망가는데 이 순간이동 장면은 스타트rek의 패러디입니다. 모두에게 인기 있는 메카테크라는 로봇을 펜보이는 돈이 없어서 못 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요가 메카테크를 하루 동안 빌려줄 테니 대신 첨첨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펜보이는 이걸 수락했죠. 그래서 첨첨을 빌린 요는 자신이 즐겨하는 스캔버스라는 디지털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 마냥 첨첨을 어떤 우리에 가두고 키운 적이 있습니다. 사실 첨첨도 요를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한테 간식을 많이 줘서. 요는 원래 연보라빛깔 머리카락에 덩치는 펜보이와 첨첨보다 훨씬 더 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피드백을 받아 지금의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베일에 쌓인 펜보이와 첨첨의 매너브를 본 유일한 등장인물은 누더기 소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생얼을 본 누더기 소년은 눈부셔, 너무 아름다워, 마치 천사가 쿠키 같은 입술로 내 안구에 키스를 하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펜보이는 진주라는 이름의 돼지에게 무술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또 언제는 다람쥐에게 재주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때 다람쥐의 표정이 해외의 밈 중 하나인 드라마틱 치프먼크. 이 만화에 밈이 하나 있는데요. 펜보이와 첨첨의 담임 선생님이신 머플린 선생님이 벽에 달린 손 건조기를 사용하고 날아다니는 이 장면입니다. 머플린 선생님은 눈이 사시입니다. 이 눈 사이에 있으면 상대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는 은퇴까지 12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펜보이와 첨첨이 1년 정직당하면 더 빨리 은퇴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눈에 레이저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진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언제 한 번은 수업을 방해하는 펜보이와 첨첨이 너무 짜증나서 이 둘을 떨어뜨려 놨는데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온 세상이 위험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즉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는 펜보이와 첨첨을 붙여놔야 한다고 합니다. 머플린 선생님은 눈앞에 학교 관리인 푸파틴이 어떤 구멍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손을 안 씻었다는 이유로 위험에 빠진 그를 눈앞에서 무시하고 그냥 가버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 관리인 푸파틴, 플레임은 으로 스타워즈의 등장인물 펠퍼틴의 패러디입니다. 또 그가 타고 다니는 이 인공지능 로봇 안마이자 브렌다는 R2D2의 패러디입니다. 학교 아이들이 머리에 이 검사를 위해 찾아온 간호사 팸은 맨 아티카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녀는 맨 아티카의 여자친구입니다. 맨 아티카, 펜보이와 첨첨이 좋아하는 슈퍼히어로이며 맨 아티카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실제로 초능력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글로벌 워머라는 빌런과 싸우고 있는데 사실 이 둘은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습니다. 맨 아티카의 캐치프라이즈인
은 방구를 끼다라는 뜻을 가진 타인트 브레이크 윈드라는 문장에서 아크틱만 추가한 것입니다. 언제 한번은 영웅놀이에 실증이 나서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해 오즈의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월급을 돈 대신 땅콩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만화책과 피규어 수집 덕후인 오즈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오즈 코믹스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게에서 아무것도 안 팔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화가 난 어머니가 최소한 한 개의 상품이라도 팔아서 돈을 벌지 않으면 이 가게를 요거트 가게로 바꾼다고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오즈에게는 비즈왈드라는 사촌이 있습니다. 오즈는 프로스티마트에서 유일하게 과자를 예약하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스티마트의 직원인 레니의 평생 소원은 수영복 전속 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레니는 매일 가게를 방문해 프로스티 슬러시를 즐겨 마시는 팬보이와 첨첨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사실 팬보이와 첨첨은 어렸을 때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 도서관에 가는 길을 물어보려고 이 프로스티마트에 들렸다가 우연히 이 슬러시를 맛보게 됐고 결국 이렇게 마탱이가 가버렸습니다. 이 슬러시 기계 안에 베리더 몬스터라는 생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몸이 프로스티 꽁꽁 슬러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슬러시가 부산물 같은 거죠. 이 프로스티마트에 레니 말고 다른 한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바로 부그인데요. 부점장인 레니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출근하자마자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침촘이라는 동키콩을 패러디한 오락기를 붙잡고 퇴근할 때까지 게임을 하는 막장 인성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이 오락기가 고장이 나자 자기 집으로 들고 가서 극진히 보살피는데 부그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사실 레니 집입니다. 부그는 어린 시절에 공기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공기방울 안에서 자랐다고 하며 바깥에 놀고 싶어도 나가지 못했고 자신이 나이를 먹으면 이 고통을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다짐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 카일이라는 진짜 마법을 쓸 줄 아는 남학생이 전학 옵니다. 그는 영국에서 살았고 밀커워드 아카데미라는 마법 학교를 다니다가 퇴학당했다는데요. 왜 퇴학당했냐면 이 학교의 교수님이신 조나단, 제임스, 제스퍼, 잭슨, 자마르쿠스, 자비로 파인, JJ 플란 교수님을 산딸기 파이로 변장시킨 후 냉장고에 집어넣어서라고 합니다. 그는 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하지만 결국 실패. 카일은 닭으로 변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수드에 걸려서 영국인, 마법사, 붉은 머리, 그리고 옷 색깔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호그와트 기숙사 중 하나인 그리핀도르와 색깔이 비슷해서 론 위즐리의 패러디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카일이 어떤 강아지를 내쫓기 위해 외운 주문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법 주문 중 하나인 윙가르디움 레비오사의 윙가르디움 레비오사의 패러디입니다. 또 카일의 라이벌인 시그문드가 흰색 머리, 싸가지 없는 성격, 옷 색깔이 슬리데린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시그문드는 말포이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으로 시그문드의 초기 이름은 헨리 코터였다고 합니다. 팬보이와 첨첨은 2012년 11월 2일에 방영한 이 두 개의 에피소드를 끝으로 종영했습니다. 만화 방영 당시 시청률도 꽤 높았고 재밌게 봤다는 의견도 꽤 많습니다만 서양 팬덤에서는 최악의 만화를 토론할 때 이 만화가 항상 언급될 정도로 나쁜 평가를 받은 만화입니다. 시끄럽고 산만한 오프닝과 정신사납고 민폐지만 일삼는 매력없는 외형을 한 주인공들, 유치하고 억지 전개를 가진 에피소드가 많고 더러운 연출과 화장실 유머를 남발해서 어렸을 때 재밌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이걸 재밌게 봤지? 같은 의견이 많은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만화입니다. 저도 이 의견에 공감은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막 최악의 만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화 원판을 보니까 왜 이 만화를 화장실 유머를 남발하는 더럽고 유치한 만화라고 평가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관리인의 이름이 푸파틴이잖아요. 이 푸프라는 단어의 뜻이 똥입니다. 이 캐릭터가 등장할 때마다 높은 확률로 이럽니다. 그니까 아기 공룡 둘리에서 독일똥이 나오면 고길동 키키 길동 키키 똥 키키 이런 느낌의 유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캐릭터가 나오면 무조건 이런 농담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빙판에서는 이런 이름을 활용한 유머가 번역하기에는 애매했는지 그냥 푸푸 거립니다. 굳이 관리인 캐릭터가 안 나오더라도 화장실 유머가 뜬금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You miss me? Does Blacksmore poop in the asteroid belt? You two are pizza monkeys? What do you do? Throw your pooperoni? 더빙판에서는 은가, 뿡뿡이 같은 좀 순화돼서 번역됐습니다. 그니까 전체적으로 니켈로디온 코리아가 번역을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없구나. 이렇게 뜬금없이 더러운 유머를 남발하고 거기에 더해 더러운 효과음에 더러운 장면도 자주 나와 호불호 갈리는 캐릭터 디자인에 스토리도 크게 참신하지 않다 보니 해외에서는 팬보이와 첨첨을 최악의 만화 중 하나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시 니켈로디언 측은 어떤 한 파일럿 만화를 그림체가 기괴하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이때 니켈로디언이 거절한 이 파일럿 만화의 제목이 어드벤처 타임입니다. 여담으로 팬보이와 첨첨의 제작진들 중 한 명이 이키양입니다.